늘 말씀드리지만 투자 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며 마음은 지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고,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과 달리 모든 공개 로드맵은 주최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공개 로드맵 중에서 일부를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함부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제가 지금 이걸 못 보여드린 이유가, 누군가가 컨텐츠를 퍼나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일종의 저작권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고,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구는 이렇지만 가상자산은 금융에 가깝습니다. 맞죠? 그것을 이번에 그 국회의원 누구누구도 애썼죠. 예, 많이 시끄럽게 했잖아요.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가상자산 제목이 뭐예요? 네, 유닉스였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를 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것을 돈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시기의 대상이지만, 그분은 성실하게 자기 자산을 늘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시각을 바꿔서 그런 분들한테 가상자산 법을 만드는데 자문을 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시각을 바꿔서. 자, 우리 이번에 로커스 체인이 푸코인에 상장을 하고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 중에 팔코넥스가 푸코인에 진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봇이, 셀링 봇이 악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다 퇴출을 시켰다가 셀링 봇이 이제 종료가 된 걸로 일단 검토가 되어졌고, 어, 다시 그 셀링 봇이 없기 때문에 로커스가 다시 재진입을 했어요. 재진입을 했고 팔코넥스도 같이 재진입을 했어요. 이제 언제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팔코넥스를 먼저 살짝 들어가 보면 어 팔코넥 네, 이게 지금 팔코넥스 보도 자료들이에요. 네, 팔코넥스라고 써 있죠. 여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1년에 8천조 이상을 암호화폐를 트레이딩을 하는 기업이다. 명실공히 전 세계 최고의 강자가 되었죠. 과거에 윈터뮤트, GSR, 점프 트레이딩 등등 많은 회사들이, 셀시우스도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앞다투어 FTX에 투자를 했었고, 테라에, 루나에 투자를 했었고, 그들이 또 세크에 제소를 당하면서 명실공히 팔코넥스가 최고로 급부상을 해버린 상황이고, 로커스 체인만 팔코넥스하고 계약이 체결이 된 것이 아니고, 크레타도 아직 보도는 안 나가서 조심스럽지만 체결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코넥스가 직접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로드맵에 크레타 종목을 넣게 됐고, 크레타 종목이 다음 거래소는 어디까지 지정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어, 제가 그 이더리움의 어떤 변화 단계나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간간히 많이 설명을 해왔는데, 머지, 서지, 버지, 퍼지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환경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거의 대부분을 이더리움 위에서 돌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픈시에라는 곳에 NFT 거래를 하는 걸 거의 이더리움 위에서 돌리고 있고, 어, 자, 여기를 보면 이제 로커스 체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특허가 2개가 나 있고, 그리고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아니 중국은 빼고 러시아 등 저게 계속 확장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이 BFT 합의 방식의 DAG 방식, AWTC, 두 번째가 원장의 어떤 증명 가능 프로닝 시스템인데, 데이터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악순환, 블록체인 상에서 데이터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탈피를 하면서도 증명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기본 그 증명 시스템, 인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특허를 완료를 해놨죠. 또 하나는 로커스체인이 가지고 있는 건 다이나믹 샤딩 기술이고, 다이나믹 샤딩 기술을 똑같이 구현했다라는 국내 프로젝트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해외에서. 어, 그 이름이 에버스케일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어, 제가 그 에버스케일을 그 백서를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로커스 체인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이나믹 샤딩이라든지 이런 증명 가능 방식들에 대해서 언급이 너무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 전문가가 누구예요? 로커스 팀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 소견을 다 파악을 해서 저한테 문서로 왔습니다. 그 참여하신 분이 로커스 체인 직접 개발자, 여기 국내에도 개발자가 있지만 해외에도 개발자가 있어요. 로커스 체인에 합류해서 같이 그 개발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에버스케일이 텔레그램의 톤이라는 블록체인을 카피본이었더라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장점은 우리 로커스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갑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로커스체인 별도의 지갑은 없습니다. 그거 이제 메인넷이 나오면 붙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로커스 체인에 붙어야 될 스마트 컨트랙 기술이 붙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더리움의 DApp들이 로커스 체인으로 이주를 해올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의 구성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커스 체인 자체 개발되어진, 이게 남의 것을 복사를 해오면 그 지갑에서 커스터마이징만 해서 색깔 바꿔서 쓰면 되지만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걔네들은 16샤드 정도로 스태틱 샤딩과 비슷한, 다시 얘기하면 병렬 처리를 해서 분산을 하지만 고정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의 샤드가 깨지면 나머지 샤드가 싹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갑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메인넷을 만들어도 만들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토큰 환경이나 블록체인 환경에 붙어 있는 수많은 지갑들이 날아가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토큰도 유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이나믹 샤딩이라고 그들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거짓이다. 네. 왜 그러냐면 텔레그램의 톤 자체가 다이나믹 샤딩을 완벽하게 구현을 못했는데, 제가 놀랬던 건 이 에버스케일이 그 다이나믹 샤딩을 구성했다고 백도에 적어놔서 제가 깜짝 놀랐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검토를 해보니까 다이나믹 샤딩이 구성이 안 되고 아주 큰 우려도 오히려 갖고 있더라라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에 들어와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제가 많이 떠들어놨던 다이나믹 샤딩을 거기에다 붙여서 팔아먹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이나믹 샤딩 분야에 8개, 제가 간간히 7개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8개의 특허를, 전 세계의 특허를 출원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독보적으로 성장할 것 같지 않아요? 제 얘기 들어보면. 그죠? 네.
다시.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는 가장 큰 프로젝트죠. 어쩌면 로커스 체인이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건데 로커스 체인이 나와서 메인넷이 활성화되고 그 위에 많은 디앱들이 메인넷이 나오면 디앱들은 무지하게 올라올 건데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상당히 퇴보를 할 수도 있을 정도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 물론 한국에서 저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이더리움을 잡아먹을 메인넷을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쓰는데 그것은 뭐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한국에서 메인넷을 갖고 있는 회사 대표들도 제가 뭐 몇몇 만나봤습니다만은 그 메인넷이 아니라 국사원이에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메인넷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지갑을 활성화시키고 토큰을 판매하고 코인을 판매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자,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인터넷을 없이는 살기가 어렵잖아요. 핸드폰을 자기 전까지는 들고 있잖아요. 그게 인터넷 산업인데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많은 투자가 지금 AI 쪽으로 많이 더 갑자기 흘러가죠. 챗GPT 때문에. 근데 플레이 투 원이나 A에서 Z까지 이런 어떤 산업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버스를 정의를 하자라면 간단하게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 수 있다. 그래서 오큘러스나 아니면 XR, VR 이런 콘텐츠들을 디지털화해서 어때요? 손에 끼고 아니면 구글을 끼고 그 안에서 테니스를 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복싱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세상을 꿈꾸는 그것에 가장 그 특화되게 맞춰서 가려고 하는 기업이 페이스북, 그죠? 페이스북이 만들려던 더 리브라라는 암호화폐 환경. 그것이 메타로 변경이 되고, 리브라가 DM으로 변경이 되고, 그 DM에서 수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오고, 에토스라는 프로젝트가 나오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의 기업이 그 NC소프트라는 기업이 수이라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걸로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어, 제가 보기에는 로커스가 나오면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얘기가 추상이 아니에요. 어, 수익은 현재 트랜잭션을 제가 그날도 보여드렸었습니다만은 트랜잭션이 1초에 7개에서 9개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TPS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어.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위가 천 몇백 원씩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행 가능한 로커스 체인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가격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로커스 체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크레타 팀들한테 왜 로커스 체인을 얘기하냐? 나한테 수당도 안 떨어지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욕심이 과하다. 기본 베이스가 무언지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간간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플레이 투 원, A에서 Z까지 이제 이루어질 그런 메타버스 세상. 어떤 건 무브 투 원에서 M 투 E, 그죠? A 투 E, Z 투 E, A에서 Z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 크레타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성격이다. 다시 얘기하면 무브턴도 올라올 수 있고 또 거래 플랫폼도 오픈시처럼 거래 플랫폼도 올라올 수 있고 또 아이템들도 올라올 수 있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엑시 인피니티에 돈을 벌었던 기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로 많이 본 게 YGG예요. YGG의 이분 누구예요? 네, 뭐 이름까지는 내가 알 거 있냐 그런 사람들을 요즘 나이도 있어서 까먹까먹해서 옆 사람도 이름을 모르는데 뭐 이런 이 사람이 이제 개비 디존이죠. 개비 디존. 다이버스 팀에서 이미 개비 디존하고는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YGG에서 크레타 팀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엑시 인피니티로 돈은 벌었는데 이제는 돈이 안 된대요. 엑시가 돈이 안 된대. 네. 사실 얘기하면 팔아먹기가 힘들죠. 그죠? 이 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웹3 플랫폼 중에서 크레타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명실공히하고 있어요. 네, 진짜로. 왜 그러냐면 퀄리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발 환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진행하는 플랫폼이나 이런 성격 자체가 웹3가 우리가 대중화돼서 어때요? 그 대중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돼가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중앙에서 핸들링을 해서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얘네들이 핸들링을 해서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웹3는 어때요? 그들이 투표를 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플랫폼을 웹3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크레타 플랫폼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웹3 플랫폼. 그 중에서 엑시 인피니티를 제껴놓고 이 개비 비전이 크레타 팀이 전 세계 최고인 것 같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2천여만 명이나 데리고 있으니까 아이템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특히나 블록체인 관련한 업무들이. 근데 그 중에서 확고하게 얘기를 하는데 크레타가 최고예요. 이렇게. 그러니 이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건 어때요? 이들이 또 사람을 우리한테 붙여줄 거잖아요. 그죠? 투자자들을 또 붙여줄 거고. 이들이 나중에 크레타에서 게임이 올라오면 이 게임을 합류해서 같이 할 거고. 그것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블록체인 웹3 플랫폼 중에서 크레타가 나는 1위다라고 얘기를 한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알벤케인도 이렇게 불렀고 알렉산더 하르티안도 중으로 다 불러서 대화했었듯이 데뷔 기준도 한번 불러야 될까? 네. 불가하진 않아요. 음. 우리 프로젝트가 그냥 뭐 전화해서 뭐 전화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퀄리티는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레타가 최근에 이 코인마켓 캡인데 XT.com, MEXC, 엘뱅크에 상장이 돼서 이 데이터들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 API 연결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부분이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 이거 우리 문제예요? 아니면 거래소 문제예요? 네, 거래소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유니스왑이나 다른 것처럼 퀵스왑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는 그냥 이야기만 듣다가 그 퀵스왑을 어저께 밤에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크레타가 올라와 있어요. 퀵스왑에 그러니까 유니스왑처럼 그런 덱스 거래소인데 여기는 내가 거래하고 싶은 단가를 그냥 올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가가 50원이어도 40원이어도 난 1,500원에 팔겠어. 15,000원에 팔겠어. 그럼 팔려요. 근데 어떤 때 주로 팔리냐? 여기 이제 그 당사자가 한 분 계시는데. 만약에, 개인 지갑에서 수합 기능이 있을 때 수합을 하면 덱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퀵스합입니다. 얼마에 팔렸냐면 1달러가 넘어요. 크레타가. 그러니 퀵스합하고 XT하고 MXC하고 L뱅크 다 같이 긁어서 평균가를 내면 떨어지는데 여기 두 군데가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코인마켓 캡에 600원이 넘죠. 크레타 가격. 막 이게 0.476 정도 USDT면은 600원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퀵스왑에서 거래되는 양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갑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스왑을 잘못하면 전혀 모르는 곳에서 거래가 체결이 되는데 살 때 같은 경우에는 엉뚱하게 비싸게. 여러분 크레타 지금 거래소에서 사면 한 3, 40원이면 사는데 1,500원에 사온다고 쳐봐요. 한 사람은 대박이죠. 네. 한 사람은 대박. 그런 것이 연결이 돼 있다. 최근에 제가 이걸 붙여놓고 저도 이제 보면서 놀라요. 솔라나가 0.4달러도 아니고 0.004달러의 시드예요. 시드는 뭐냐면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이 가격에 투자를 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259달러에 팔았대. 259달러면 얼마예요? 한 30만 원 되나요? 네. 그 정도인데 이게 오른 금액이 62,500배라. 네. 근데 솔라나가 가격이 지금 떨어졌어도 이 가격에만 사놨다 하면 대박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간간히 보면은 거래소에서 누군가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는 돈이 급해서 내던질 때 그때 체결해서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려고 하는 분. 이것도 재주예요. 그죠? 또 어느 날 누군가가 싹 거둘 때 갑자기 튀어오를 때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게? 제가 팔았어요. 튀어오를 때. 아마 거의 90원에서 100원, 110원 이 정도에 제가 팔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일은 자기가 행동하기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솔라나는 이더리움 환경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죠. 솔라나.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비트럼이 좀 뜨고, 폴리곤은 뭐 부동의 레이어 2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 폴리곤이 로커스에 투자했어요? 크레타에 투자했어요? 크레타에 투자를 했어요. 네. 크레타에 투자를 한 게 기사화가 됐는데, 우리는 별로 안 즐거워. 왜? 정작 나는 가지고 있는 크레타를 팔았었을 때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어, 이거 아톰의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아톰도 뭐 1680배 이렇게 올랐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요? 그럴까요? 우리 거 가능성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간간히 고민을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그 크레타 회원들 중에 보면은 지금 많이 딴 거 하고 있죠.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뭐 건강식품도 하고 있고, 뭐 핀 모시기도 하고 있고, 뭐 모시기도 하고 있고, 막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이 좋았으면 여기 있을까요? 아마 그걸 하고 있겠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들이 가서 하고 있는 그것들이 되게 위험함. 사실 이 얘기를 하기도 참 고민이에요. 가서 깨지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가감없이 참 많이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나방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네. 그 습성은 근데 못 버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유저들을 잘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거의 다 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검증을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검증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릴 방법이 없어요. 왜? 다 어디 가 있는지 몰라. 찾으러 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즉시 돈이 되고 이런 것을 찾을지 모르지만 그 즉시
먹으려고 하는 그 설익은 밥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네. 온발에다 오줌 넣는 거, 오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다. 그래서 맨날 고민이에요. 아무리 잘 알려줘도 듣는 사람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다. 크레타는 여긴 지금 우리 회사는 없죠. 우리 회사는 어디예요? 메타브릿지. 메타브릿지예요. 우리 소속은.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크레타는 플랫폼이에요. 메타브릿지는 토큰을 판매하는 단체. 그리고 투자법인이다. 그러면 대부분 투자가 들어오면 우리 메타브릿지로 들어옵니다.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메타브릿지 소속이죠. 여기 있는 이분들은 다 무엇을 만드냐면 크레타 플랫폼을 만드는 팀이에요. 크레타 플랫폼에 들어오는 재료들을 크레타, UAE, 재팬, 유럽, USA 또는 한국의 다이버스팀, 명칭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이버스팀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 컨텐츠를 업그레이드해서 여기다 올리는 거. 그러면 레이지로 나카자토는 투자도 유치도 이들은 다 투자 유치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레이지로 나카자토는 본인이 핸들링했던 또 지인들의 상품들을 여기다 올리고 이런 역할들을 각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에 하나 레이지로 나카자토가 그 게임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 수익이 어디로 가요? 레이지로 나카자토한테 가야죠, 당연히. 그죠? 본인 커미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독립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레이지로 나카자토가 여기 누구예요? 오카모토 요시키라는 분을 소개를 해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우리 어드바이저들의 인물에 대한 그 이력들, 그들이 해온 것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왜 그 이력을 말씀드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냐면 이분들이 다 범상치 않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 분들 자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림이. 레이지로 나카자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근무를 하고 세가나 닌텐도나 아니면 일본의 유수한 기업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관련된 모든 게임 산업에 다 관련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 중에서 수장. 이분은 오카모토 요시키는 현재도 몬스터 스트라이크로 1년에 2조 이상을 벌고 있는 이분들이 크레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죠? 개비디조는 이제 언제 제가 한번 불러야 되겠네요. 제가 또 부른다고 하면 또 부르기는 합니다만 될지는 모르겠어요. 개비디존이 가지고 있는 이력 중에 굉장히 독특한 건 보통 유저들은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데 게임을 하는 그 즐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2021년도에 1조를 벌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안목? 사업적인 안목. 이런 걸 좀 물론 이제 토큰을 고가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의 레벨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알렉산더 하르투얀이 텔레그램하고 연결을 했고 텔레그램의 펀드 매니저들 최고 탑 클래스들이 8명이 우리한테 합류를 해왔다. 또 하나는 카지노 게임장 중에 전 세계 5위 서열 정도가 우리한테 합류가 돼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크레타 토큰을 활용하게 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여기는 크레타 플랫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그 그림에서도 알 수 있지만 퍼스트 파티라는 이제 영어라 조금 얼렁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퍼스트 파티는 우리 팀들이 만들어서 우리 그 플랫폼에 올리는 걸 퍼스트 파티라고 한다고 했어요. 세컨드 파티는 어때요?
저 세컨 파티를 실제로 봤어요. 이들이 킹덤 언더 파이어 더 크루세이더즈 게임의 소스를 대만에 팔았어요. 소스를. 누구한테도 팔 수 있잖아요. 팔았는데 대만에서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리드텍과 관련된 그 기업가 한 분이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60% 정도 게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얘는 다 모바일 게임이에요. 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APK를 받아서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보니까 아주 귀여워요. 그러면 대만에서 만든 이 게임을 이제 이들도 스팀에 올릴 수도 있겠죠. 또 우리 플랫폼에 올릴 수도 있겠죠. 크레타 플랫폼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게임을 하려면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하려면 한 7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요. 엑시드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토큰을 사야 돼요. 그래야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그러면 이 미드텍 관련된 이분이 소스를 가져가서 만든 게임에 앞으로도 계속 더 만들어야 돼요. 완료할 때까지는. 게임에 크레타 토큰을 넣어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요청을 해본 거죠. 아,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는 크레타 플랫폼에 들어오든 또는 그 사람이 스팀에 올라가든 아니면 자기네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든 크레타 토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여기서 소스 제공자가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죠. 알벤 케인이 최근에 한국에 왔다 갔는데 기분이 조금 나쁜 듯해요. 알벤 케인. 나쁜 이유, 나쁘든 말든 뭐 이런 거에. 네. 이분은 바스트 프로젝트의 투자자예요. 근데 한국의 몇몇이 바스트 프로젝트의 대표가 저분이다라고 자꾸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포스터를 보니까 뭐 저녁 6시에 역삼역 7번 출구 무슨 무슨 곳에서 6시에 알벤케인과의 대화가 있다. 참여해달라. 한국에 오면 맨날 기분이 나빠서 봐.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알벤케인이 한국에 와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투자자이지 내가 CEO나 CF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해명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들은 인맥을 동원해서 계속 알빈 케인이 자기네 프로젝트의 마치 대표인 것 마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그 행위들이 잡히면 그들을 다 고소하겠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헷갈린 거예요. 한국에 저거 모르는데 오나? 라고 하고 알아보니까 크레타 팀에 온 거였어요. 크레타 팀. 그래서 거기는 안 가고 크레타 팀만 미팅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알벤 케인이 저는 이제 좋았던 게 제가 이 로커스 체인의 테스트넷에 들어가서 검증을 할 때 제가 먼저 했고 그리고 알벤 케인이 한 3주 뒤에 로커스 체인의 테스트넷에 들어와서 지금 로커스와 크레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커스 체인을 검증을 할 때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리스타브가 있었어요. 유리스타브가 팔코넥스를 연결을 했어요. 팔코넥스 부의장이 유리스타브한테 너는 그 블록체인을 별로 믿지 않잖아. 왜? 다 못 믿을 것만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사고 파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뜻을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유리스타브가 로커스 체인의 이 검증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것을 팔코넥스 측에 전달을 할 때 팔코넥스 측에서 너는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솔라나나 다른 거 뭐 폴리곤도 어드바이저로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한 군데도 참여도 안 했던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로커스 체인을 소개할 생각을 다 했니?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로커스 체인이 블록체인의 미래야. 그래서 너한테 연결을 한 거야. 그러니 검토하고 이것을 제대로 한번 봐라라고 한 거죠. 그랬었을 때 실제로 2, 3주 뒤에 계약이 체결이 될 정도. 그러니까 유리스타브라는 인물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분도 대단하죠. 폴리곤을 지금 우리 매틱이라는 폴리곤 네트워크를 통해서 폴리곤을 사고팔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이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더리움 레이어 2 산하에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 폴리곤이 가장 부자예요. 돈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80만 개 중에서 폴리곤에 들어온 개체가 과거에 집계했을 때만 해도 3만 9천 개 이상이 폴리곤으로 갈아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폴리곤을 있게 한 장본, 아이오타가 있게 한 개발자, 그리고 기업과 재난방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AI 회사. 그래서 이 재난방지 프로그램을 유엔에서 받아들이고 나사에서 받아들이려고 할 때 로커스를 직접 나사하고 이거 유엔에 소개를 한 사람. 이걸 이제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러면 로커스가 메인넷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겠죠. 어떤 것을 블록체인화 하는데 내가 써야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우디 건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사우디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그들은 yes or no로 이미 대답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떤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yes or no만 얘기를 한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3차례 정도 미팅이 진행이 됐고 지금도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슈퍼클럽이 최근에 이제 인기예요. 어쩌면 저희한테 가장 먼저 다가올 프로젝트가 슈퍼클럽이 될 수도 있어요. 게임도 이제 다가오고 막 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슈퍼클럽이 꽤나 많이 이제 완성이 돼서 한 6, 7, 8월 사이에 슈퍼클럽을 우리가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상점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클럽의 장점은 그거죠. 슈퍼클럽은 첫째로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다 보면 우리가 그들이 올려주는 자료, 전문 용어로 데이터, 그 데이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보통. 그죠? 이제 한번 기어보신, 특히나 우리 정창기 대표님처럼 이제 한번 전화번호가 노출돼서 기어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로 노출을 안 시키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믿을 수 없는 커뮤니티,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커뮤니티, 그것을 구축하는 게 이제 슈퍼클럽이죠. 슈퍼클럽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통신사 인증, 금융사 인증, 위치 기반 인증까지 해서 들어온 사람들끼리 신뢰 기반한 거래가 가능하다. 거기에 은행이 들어가는 건 어차피 이 블록체인 산업은 전통시장의 금융을 블록체인화된 금융하고 연결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잘 안 들리시죠? 다 고개 숙이고 뭐 다른 뭐 열심히 생각을 하고 집에 혹시 뭐 반찬 뚜껑 열어놓고 와서 그러시나? 그러시나? 하여튼 제가 간간히 보면은 이 눈빛 교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물어볼까 봐 막 눈을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어려운 거야, 제 얘기가. 네, 걱정이에요. 네. 그리고 포트리스도 이제 많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포트리스도 어떻게 해서 내놓을까? 포트리스가 사실 유저층이 2,400만 명이라고 제가 이제 간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포트리스 인기가 엄청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레타 플랫폼에 슈퍼클럽하고 포트리스만 일단 올라와도 크레타 플랫폼은 정말 성황이지 않을까. 전 세계 한 50개국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근데 들어와서 게임을 하려고 보면 러닝하고 반스만 주니까 뭘 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머리 색깔도 좀 물들이고 시계도 차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로블록스에
로벅스가 한 12,000원 정도가 있어야 게임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근데 엑스 인피니티는 얼마가 있어야 한다고요? 7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자금이 근데 게임 유저가 만약 2천만 명 들어왔는데 최소한 10,000원씩은 크레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기서 조금 뭐 행위를 하려고 하면 진짜 염색이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2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곱하기 해보면 되죠. 2천만 명 곱하기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게 크레타의 수요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뭐 제가 간간히 얘기했지만 이 슈퍼클럽 열리고 저 포트리스 열리면 2천만 명만 들어와요? 없습니다. 훨씬 많아요. 네. 그랬었을 때 그들이 단돈 1,000원만 하더라도 그 계산해봐요. 10,000원 곱하기 2천만 명 해봐요. 누가 한번 해보세요. 2조? 네. 그러면 크래프트 그만큼 팔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그래서 언제 이거 아니어도 어느 정도만 런칭이 되면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좋은 게 생겼잖아요. 좋은 게 뭐예요? 이거 어, 이거 뭐예요? 브라질에 이 VIP석 이 브라질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고 제가 처음 이 설명을 딱 듣고 했던 얘기가 공산당보다 더 지독한 애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 이 유니폼이 15만 원 정도 하는데 브라질 사람들의 기본 월급이 한 40만 원. 이 정도인데 유니폼을 삽시다 그러면 그 구단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90%가 이 유니폼을 산대요. 그러니까 40만 원 월급쟁이가 15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그것도 거의 확실하게 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게 똘끼라고 해야 되나요? 그잖아요. 네. 제가 그 뒤로 브라질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미국의 좀비 거리처럼 네, 브라질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성을 보니까 오늘만 살아 내일은 없어요. 아, 그렇더라고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추국으로 봤는데요. 우리는 월급이잖아요. 한국은 어떠냐면 한 달 일하고 놀러 가거든요. 얘네들이 일주일이라고 놀러 가버려요. 그러면 경영자들은 힘들죠.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축구하면 그냥 죄다 다 가고. 아니 인구가 2억 5천만 명인데 구단이 10,000개 있다고 하면 뭐 말 다 한 거죠. 그 중에 제일 큰데 제일 큰 데가 5천만 명. 두 번째가 코렌티아스 3천만 명. 근데 이 구단에 관계된 것과 크레타가 연결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원하기를 여긴 일반석이고 여기 VIP석을 갖고자 하면 크레타를 보유해야 한다. 조건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여기서 고기도 구워먹고 미국에선 그렇대요. 삼겹살도 구워먹고 이런다요. 이 안에서. 그리고 뷔페가 와가지고 출장 뷔페들이 다 서비스 해주고 간다네요. 아니 무슨 월급 40만 원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선별. 그래서 크레타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자로 물망에 더 오른다. 많이 보유할수록 더 많이 오른다. 왜? 한 개를 보유하면 한 칸을 주는데 티켓을 하나 줘. 100개를 보유하면 100장을 줘. 당첨될 확률이 100장이 더 높잖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선배도 로또 복권을 한 번 사면 100만 원어치씩 사요. 그럼 맨날 이거 맞추는데 애써.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첨 확률을 높인 거래요. 잘 이해는 안 갔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당첨은 안 됐던 것 같고 돈만 다 날리더라. 근데 이건 뭐 돈 날리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이걸 사는 거니까 1년 회원권을. 근데 이것만이 아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은 정상적인 브리핑은 다음 주
목요일을 기대하셔라. 개봉박도 이런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15가지 이상의 사업하고 크레타가 붙게 된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왜 스마트폰에 여러분 은행 앱을 깔잖아요. 신한의 솔, 뭐 농협의 뭐 하나은행의 뭐 이런 식으로 그, 이 나라의 은행의 앱에다가 크레타 토큰을 그 나라 돈으로 즉시 살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은행에 크레타를 살 수 있는 메뉴가 하나 붙어서 내 현금을 가지고 크레타를 즉시 살 수 있어. 이런 개념의 브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 우리 멤버들 중에 이제 자랑할 만한 그 멤버들을 이렇게 보면, 뭐, 어느 한 구석 빠지는 멤버가 없는데, 최근에 제가 이동원 이사님을 뺐어요. 그 사진에서. 뺀 이유가 뭐냐면, 이동원 PM님이 이제 우리 행사, 저기 일본의 행사 때도 직접 많이 컨트롤 해주셨는데,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관계로 제가 좀 뺐습니다. 뭐 빨리 완쾌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이버스 팀의 또 이영구 부사장님, 이영구 부사장님하고 이제 우연찮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좀 대화를 했었는데 숨은 실력자라는 걸 내가 대번에 느꼈어요. 대번에. 이분 진짜 숨은 실력자구나. 왜냐면 이제 그때 뭐 어떤 질문이 있어가지고 현재 메타라는 기업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메타. 그 기업에서 이 크레타 팀한테 어떤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요청에 대한 기술에 가장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이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크레타 팀이 메타 팀의 요청 사항을 받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서 가장 최고위에 올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많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장주영 PD님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했었던 분. 어떤 분들은 뭐 리니지를 개발한 사람이 한 명이냐? 한 명이겠어요? 네, 수십 명이죠. 그 중에서 이 상품 기획을 다 했던 분이 저분이에요. 디자인도 직접 그린 것도 이분이 지휘 감독을 했었던 그 개발자들의 책임자를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크레타 팀에 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루커스 같은 경우에는 특허도 이렇게 출원이 돼 있고 또 팔콘엑스와의 계약이 돼 있고 이제 이것은 브리핑을 한 거지만 이건 아직은 제가 이렇게 크레타하고도 화살표를 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좀 이 기업은 뭐냐면 비밀을 많이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참고로만 크레타하고도 서약식은 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로커스의 기술력이 뭐 특허를 냈다 아니면 팔코넥스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로커스가 지금 어느 정도 실행되는지 좀 보자라고 했었을 때 워브 히어로즈를 제가 그래서 띄워서 보여드렸었던 거 이게 실행되는 과정을.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여담으로 했었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워브 히어로즈를 할 수 있느냐? 이더리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폴리곤 네트워크를 가지고 워브 히어로즈를 돌릴 수 있느냐? 아비트럼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느냐? DM의 하드포크 버전인 스위를 가지고 돌려볼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영지식 증명 관련한 무언 사업이 막뭐 삼성에 투자하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돌릴 수 있느냐? 쥐뿔도 없습니다. 네. 단 한 가지도 이걸 돌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돌린다 하더라도 유저들이 깜깜해서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기술력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도 딴 데 간다고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중에 이게 나오게 되면 지금 이것을 검증하려고 하는 팀이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이걸 검증을 마치고 나면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 검증이 아니라 그들이 검증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검증을 했지만 네, 한국에 박사진 2명이 검증을 했어요. 한국에서.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못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알벤케인이 검증을 했고 유리스타브가 검증을 했잖아요. 더 뭘 검증해요? 블록체인은 거의 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했었던 유리스타브조차도 이게 블록체인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단 말이에요. 자, 이 블록체인 위에 크레타가 산다는 거예요. 크레타는 플랫폼이다. 물론 이더리움도 플랫폼이다. 이더리움 위에도 여러 가지 토큰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저 오픈시처럼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수없이 많은 환경들이 달라붙죠. 그죠? 크레타 플랫폼은 게임만 하는, 아니요. 게임으로 시작할 뿐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카카오톡이 문자가 40원, 50원 할 때 무료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카카오톡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 얼마나 돈이 될 것처럼 보였간데요. 카카오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어때요? 환불받아가고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모르니까. 근데 환불받은 사람은 가슴이 아프고 믿고 그냥 내버려 두고 아이 나 이제 돈 떼었어 라고 생각한 사람은 대박이 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플랫폼에 이제 퍼스트 파티 이들이 만든 커프 킹덤 언더 파이어들이 올라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의 리드텍 쪽에 관련된 또 막 글을 만들어서 막 대만의 리드텍에 막 뭐 게임을 만든다고 막 그걸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상하게 좀 만들지 말고요. 제가 다 이렇게 말귀를 흐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지만 그런 것을 이제 세컨드 파티라고 할 수 있죠. 이쪽에서 소스를 제공하고 그들이 만든 게임. 그죠? 여기에도 크레타 토큰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 서드 파티는 뭐냐면 아니 우리하고 상관도 없어. 우리 소스를 갖다 건드릴 필요도 없어. 근데 일본을 간 거예요. 우리 엔지니어 한 명이. 그래서 일본에서 이 게임을 갖다가 보면 우리 플랫폼에 얹어서 크레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검증하러 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협력 체계가 이제 필요하죠. 그 회사하고. 근데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 끌었었던 그 게임이 크레타에 올라온 건데요.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오겠죠. 브라질에서 네이마르가 우리 크레타 월드에 들어와서 자기 마스코트 애니메이션화된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네이마르 관련된 사람들 중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고 들어오겠죠. 바스트 프로젝트에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들을 가지고 어떤 대화를 한다. 그러면 소문이 나겠죠. SNS에. 지금 크레타 플랫폼 위에 누구누구가 지금 올라가가지고 저기 아바타가 이렇게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소문이 나면 어때요? SNS를 타고 퍼지고 그들이 들어와 보는 플랫폼이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로 와서 보니까 어떤 게임도 있네. 이거 마침 이 게임을 스팀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해볼까? 왜 스팀에는 가보면 그 캐릭터가 없어. 음. 뭐 예를 들어 제니퍼 로페즈를 난 좋아하는데 제니퍼 로페즈가 없어. 그럼 여기는 있어. 이런 어떤 경우들이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론. 그래서 우리 크레타 플랫폼에 들어오는 유저들의 어떤 형태를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일단 일반 유저들은 블록체인 지갑이 없어요. 지갑이 없죠, 그들은. 근데 우리는 있죠. 투자자들은 블록체인 지갑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별도의 지갑을 따로 붙이거나 메타마스크에서
호환되는 이런 것을 붙이거나 그랬었을 때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들도 붙이거나 이런 어떤 형태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플랫폼에 접속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투자자가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투자자 아닌데도 접속하는 유저들이 있을 것이다. 그 유저들이 월등히 많죠. 우리보다. 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다. 그러면 토큰을 산 사람만 있지 사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에 올리면 어때요? 가격은 일직선으로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올렸는데 살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가격은 뜰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걸 틀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뭐 300불을 해놓고 수익이 안 되니까 가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100불을 소개하는 분도 있어요. 100불. 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우리 그 플랫폼 안에 보면 첫 번째로 엔진이 있죠. 어떤 엔진? 크레타 엔진. 원래 명칭은 블루사이드 엔진이었는데 크레타하고 익스크루시브 독점 계약을 함으로써 크레타 엔진으로 사용을 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으면 이 엔진을 다른 데 회사에다도 막 주고 그럼 우리는 독점 권한이 없으면 서운하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대화가 메타브릿지하고 얘기가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엔진에서 게임을 만들어요. 또는 아바타를 만들어. 또는 이 안에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컨텐츠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트랜스폼에서 키프레임을 추가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프레임에 두고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을 하니까 여기가 근데 움직이죠.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천천히 출발했다가 이게 엔진이에요. 중간에 속도가 빨라졌다가 이건 다시 지금 리니얼 느려지는 걸 볼 수 엔진이라고 있는데요. 보여드리는 우리 엔진이 이렇게 나오면 마우스 왼쪽 지금 클릭해서 이거 키프레임을 유튜버가 선택한 다음에 이걸 마우스 만드는 방법을 오른쪽 버튼을 알려주는 눌러보면은 우리도 기본적으로 키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이 만드는 큐빅으로 되어 방법을 있습니다. 알려주는 이것을 유튜버들이 리니어로 생겨나겠죠. 바꿔주면은 지금 외국의 첫 번째 유튜버 프레임부터 중에 마지막 유저가 프레임이 한 75만 명 되는 유튜버가 크레타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떠들기 시작하겠죠. 걔네 말고도 더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참여를 이제 요청을 해서 대화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 크레타의 엔진에서 아바타를 만들고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이것을 NFT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끔 슈퍼클럽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이런 방법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들기 시작하면 유저는 올까라는 거죠.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 엔진의 가치는 실제로 어떻게 느꼈었냐면 이제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1위 게임사가 이 엔진을 이들한테 팔아라 나한테 라고 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1억 불에 팔아라. 근데 우리가 보는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으니 미안하지만 못 팔겠다. 이렇게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유저들한테도 좀 이 엔진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개발자들은 다이버스 팀의 개발자들은 우리를 유저로 안 봐요. 화면으로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유저로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투자자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투자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써먹을 수 있는 유저로 써먹어라. 왜 이걸 묵히느냐? 왜? 아니 우리는 명절날 되면 코스닥도 쳐받고 또 포커를 잘하는 분도 있고 또 마카오 같은 돈 왕창 잃고 거지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 무언가 맞는 컨텐츠를 내놓으면 될 것 아니냐. 그죠? 그들도 크레타로 한번 게임 한번 해보고 싶어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어지럽겠죠, 좀.
그렇지만 뭐 주사위 굴리기나 아니면 경마의 배팅이나 뭐 등등 우리도 할 수 있다. 못하겠다 하시는 손 한번 들어. 다행히 없네. 그래서 이 엔진을 활용하고 또 멀티버스 공간에 아까 그 처음에 줌에는 안 보여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멀티버스 공간에 아리아나 그랜데의 그 가수 이런 사람의 아바타가 여기서 뛰어놀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회의장도 만들고 여기서 탁구도 칠 수 있고 여기서 펜싱도 할 수 있고 관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멀티버스 공간이에요. 거기에 내가 로그인해서 처음에는 로그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이제 서로 뭔가를 거래하고 해야 할 때는 내 아바타를 팔거나 할 때는 슈퍼클럽에 들어있는 그 기능들을 통해서 상대를 검증하고 내가 크레타 몇 개를 받고 내 걸 팔 거야 라는 거래가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멀티버스 공간. IGP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스트 파티 우리가 만든 게임뿐만 아니라 누구나 게임을 갖다가 스팀에 올리려고 하듯이 여기에 게임을 올려서 여기서 이 유저들을 활용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획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것만 가지고 우리끼리만 하면 리미티드, 한계가 있다. 근데 누구든 와서 게임을 만들거나 아바타를 만들거나 캐릭터를 거래하거나 아니면 자기 글을 나는 펜글씨를 너무 잘 써 이것을 찍어가지고 디지털화해서 여기서 거래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막 글씨 잘 쓰는 사람 보면 액자 해가지고 다 올려놨더니 이사 가면서 다 때려 부셔가지고 저기다 다 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디지털화된 그런 세상이 우리 플랫폼에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느냐? 로블록스가 로블록스 코인을 만들고 블록체인을 하면 우리하고 비슷해질 수 있겠죠.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로블록스는 어린이들이 주로 한다. 로블록스는 엔진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마인크래프트도 있다. 근데 그들은 나이가 어린 층만 하더라. 솔직히 마인크래프트 가서 들어가서 보면 그냥 이게 뭐야 싶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철이 들어서 그렇다 치고 철이 안 들은 애들은 마인크래프트 엄청 좋아합니다. 어딨나요? 여기 있네. 자, 마인크래프트 한번 볼까요? 자, All Mobs Exploding 이것도 살만하죠. 예,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여기로 쭉 가자.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라바? 이게 아 라바예요. 에반데? 설마 내 앞에 떨어지겠냐? 뭐 그냥 이게 뭘 하는지 우리는 이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진짜 뇌출혈 걸리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냥 애들은 특징이 다른 게 뭐냐면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핸드폰 먼저 보잖아요. 글씨 가르치고 그냥 글씨 되게 못 써요 요즘 애들. 스마트폰만 봐가지고. 근데 지금 봤다시피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나 엑시인피니트나 샌드박스나 디센트럴 다 똑같아요. 이들의 한계점이란 말이에요. 이들도 하지만 우리도 한다. 근데 이들이 갖지 못하는 걸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점인 거죠. 제페토가 뭐 얘기하죠. 뭐 서버비가 500억이 든다 1년에. 뭐 300억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나가야 한다. 뭐 못 해먹겠죠. 그잖아요. 인건비도 죽겠는데. 이 서버 유지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탈중앙화된 노드가 서버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노드. 자,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 있는 비트토렌트라는 그 코인이 있어요. 토큰. 얘네가 이제 아마 메인넷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과거에 보면 파일구리, 파일팜, 파일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P2P 사이트라 해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500원짜리 지폐 또는 뭐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지폐 똑같이 그려놓고 밑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 번호를 내가 컴퓨터에다 입력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해서 포인트를 받아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드라마를 다운받으면 차감이 일어나고 영화를 다운받으면 또 차감이 일어나. 그래서 세 개만 보려보면 다 끝났대 벌써. 그러고 나서 돈을 포인트를 충전하라 그래요. 그러면 뭐 5만 원 하면 얼마를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써봤어요. 그 시장이 어떻게 갔냐면 비트토렌트로 간 거예요. 토렌트, 비트토렌트. 그러니까 우리 때는 파일구리, 파일팜, 뭐 큐파일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내고 그때는 드라마를 다운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운을 받았어. 그럼 우리 컴퓨터에 깔리잖아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 깔았어. 그러면 똑같은 파일이 서버에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운받는 사람은 어떠냐면 서버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서버에서 누가 다운받고 있으면 어때요? 느리잖아요. 그럼 저한테서 다운받아 갈 수 있어요. 그때 내 데이터를 판값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비트토렌트의 취지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서버의 역할을 어때요? 중앙화를 없애고 모든 노드가 그 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다운받게 된다면 서버는 항상 중요할 때는 빨리 다운이 받아지겠죠. 그러면서 나는 내 역할을 하겠죠. 이런 시스템이 비트토렌트의 역할이에요. 그 시장을 먹겠다. 근데 개수가 몇 개? 또 제가 또 코인 개수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겠고. 이건 마인크래프트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비트. 비트토렌트 주의 종목 띄웠네요. 정보 한번 볼게요. 여기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조개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100조개를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할 때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저도 저거 조금 예전에 샀었는데 버리고 싶어요. 저런 건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어떠냐면 실현을 할 수 있죠. 탈중앙화 시켜서 그 노드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데이터를 전송해 준 사람은 돈을 받겠다. 좋잖아요. 근데 코인 개수가 너무 많다. 샌드박스 또 디센트럴랜드 뭐 등등. 여기에 조금 이제 닮아진 게 갈라예요. 갈라. 뭐라고 써 있어요? 경쟁자. 근데 경쟁이 거의 드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 블록체인이 없어요. 얘 블록체인 없어요. 이더리움에 붙어서 하겠죠. 제페토 중앙화된 서비스. 그죠? 로블록스 엔진은 있지만 블록체인은 없고 더더군다나 얘네는 블록체인을 안 해요. 안 해도 먹고 살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 경쟁할 만한 기업들은 많지 않다. 기술로 따져도 개념으로 따져도 또 로블록스가 16살 미만 여기도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유저는 10% 90%가 외국 유저 3억 4천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여기서 만든 것을 여기다 갖다 서비스를 하면 제페토 성장을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져 버려요. 거꾸로. 로블록스가 오히려 크레타를 이용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거꾸로. 왜? 니네는 블록체인도 없고 토큰도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도 만들고자 하겠죠. 지금 그렇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들도 다이버스 팀에서 크레타를 입혀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할까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들이 하나 둘 효과를 발휘할 때 저 이제 이상한 데 가가지고 1일 1%씩 받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다 넘어오겠죠. 다시. 오지 말라고 할까요? 바리케이트를 쳐놔? 크레타 금지구역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고로 저도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언제 오르냐고만 자꾸 질문을 하겠죠. 그죠? 좀 답답하죠. 그래서 와서 강의를 들어보라고 하면 강의를 뭐 들었느냐 할 것이고, 그죠? 몇 달 만에 와가지고 내 지갑 안 열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대부분. 그죠? 근데 이 유저들이 이것을 보고 이 메커니즘이 이제 하나가 런칭이 되고 슈퍼클럽이 런칭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SNS를 활용하면 이제 밴드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일로 올 수도 있어요. 다음에서 카페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요. 일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위에서 싸이월드처럼 이 위에서 다 구축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월등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전체가 다 킬러 앱에 해당될 것이다. 킬러 앱이라는 건 어때요? 챗 GPT가 킬러 앱이에요. 2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얼마? 네, 1억 명. 한 2달 만에 엄청난 인프라를 형성을 해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갑자기 인공지능, 우리 한 30년 동안 들었던 인공지능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인공지능이 요즘 팍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크레타도 그래요. 굉장히 잔잔하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조금 급한 분들은 지루하다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탁탁 치고 올라갈 때는 상승선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봐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크게 얘기를 안 하니까 막 엄청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또 안 하니까 그죠? 막 눈이 뒤집힐 거다 막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겠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냥 이 산업이 하나가 생겨나요. 이 산업이. 크레타라는 산업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저들과 굉장히 많은 게임 산업들과 이외에 거래하는 플랫폼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마켓플레이스. 여기서 모든 행위가 일어나면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모든 행위가 일어나면 NFT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행위가 일어나면 저작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우리 플랫폼 안에.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저도 그러고 싶죠. 다 열어놓고 우리 플랫폼 페이지 열어놓고 다 누가 들어와서 직접 다 띄워놓는 거 보여주고 싶죠. 근데 저는 봤지요. 저는 우리 메타버스 월드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개발자가 물고 들어와서 띄워놓는 거 봤단 말이에요. 이제 대중성을 띄려면 여러분도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다 이것을 공개할 수 있을 때가 오겠죠. 그때 되면 아 우리가 기다린 게 이런 거였구나. 이걸 보고 소문을 안 낼 방법이 없어요. 안 낼 방법이 없어요. 그때 되면.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 가게 되면 가난하게 살 사람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100불짜리는 가난해요. 그래도. 300불짜리도 가난해요. 네.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야 가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고민을 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만 강의하면 달라진 걸 늘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잖아요. 막 투자들 된 것도 막 여러 군데를 막 한 번에 이렇게 들고 들어올 텐데 계약서도 한 번씩 빵빵 우리가 폴리곤 계약한 게 거의 뭐 1년 만에 이렇게 그때부터 얘기했던 게 1년 만에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이게 1년 걸렸어요. 그러면 또 하나가 1년짜리가 또 준비되고 있겠죠. 또 하나가 진행되고 있겠죠. 근데 이것을 다 발표를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믿을 테냐 말 테냐. 네.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설명을 드려도 자기 스스로 확신이 갖고 아 채굴량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나 못 데려오겠네. 너 그냥 하지 마. 이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야 이거 성장하면 채굴량이 중요한 게 아니네. 가격도 지금 저 브라질 건 터지고 나고 시작하면 뭔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오늘 얘기를 할 것도 못해요. 오늘 또 얘기할 것도 있었는데 못해요. 그것 때문에도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또 있는데 이제 다음번에 할 얘기도 남겨놔야 돼서 못 해요. 그래서 내용들이 참 괜찮고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하면서 참 마음 편히 지내도 되겠다. 어느 것처럼 뭐 지갑이 없어졌대. 가봤더니 뭐 한 1년 만에 갔더니 문이 닫혀지고 딴 업체가 들어와 있더래. 이럴 리는 여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 미래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막 가격이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안 하고 가만히 멈춰있고 사실은요 이 코인 시장을 잘 보면 목에 찼을 때 에이씨 내가 더 못 참겠다고 내놓으면 올라요. 그 사실이에요 진짜로. 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다리는 분들도 좀 그 타이밍이 잘 맞아서 주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아까처럼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막 오를 때 저 조금 팔아서 이렇게 현금화도 좀 했죠. 그리고 또 낮아지니까 또 샀죠. 그랬더니 개수가 늘었죠. 이것도 자기 능력이에요. 능력껏 많이 크레타를 보유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 가서 매일매일 데일리 받는 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해야 한다 하면 한 3개월만 하고 오세요. 네. 다쳐가지고 또 거기다 다 발목 잡히지 말고. 네. 그랬으면 좋겠고.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도 제 강의네요. 이제 오늘 한 얘기 내일 또 할 거니까 내일은 안 와야겠죠. 보통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남겨놓은 건 내일 할지 모레 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줌에 들어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